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의 손원장입니다. 네, 피카츄 라이 미호 아빠 김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좀 저만 먹기가 미안할 때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사료만 주고 간식만 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마음이 좀 아파요. 그게 정말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양념 만든 것들 좀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줄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마다 혹시 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이게 알아보기도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원장님께서 좀 강아지한테 고양이한테 좋은 음식과 또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동물병원에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이거 먹여도 돼요? 안 돼요? 이런 질문들인데, 그래서 아이들마다 이제 차이는 다 있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도 안 맞는 애들 있을 거고, 이거 다른 애들은 다 이상하다고 했는데 우리 집에는 엄청 잘 먹고 아무 일도 없네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강아지들이 먹었을 때, 많은 고양이들이 먹었을 때 탈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사람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고구마죠. 고구마는 뭐 쉽게 구할 수 있고 달달한 맛이 있기 때문에 강아지들, 고양이들 다 좋아합니다. 특히 강아지가 좋아하죠. 그래서 저희 집에도 엄청 잘 먹는데, 고구마는 먹고 탈나는 경우가 과시 빼고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애가 고구마 먹었는데 막 토하고 설사한다 이러면 약간 특이체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구마는 잘 먹고 탈도 잘 안 나기 때문에 고구마를 주시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사람도 고구마를 많이 먹으면 뿡뿡거리잖아요. 조금 아무래도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서 제가 느낀 게, 고구마를 저도 줘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뿡뿡거리더라고요. 그 냄새도 세고. 그게 맞나요? 제가 착각한 건가요? 아니면 강아지도 혹시 고구마를 많이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아,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뿡뿡이 어떤 질환은 아니니까. 그쵸. 몸에 안 좋은 건 아닌데 치료 대상은 아니니까. 그러면 고구마를 먹이면 약간 뿡뿡거릴 수 있다는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는 양배추인데, 양배추 사실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제 아삭아삭 먹는 그 식감도 좋아하고, 아이들도 별로 이렇게 자극적인 게 아닌데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양배추 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양배추 생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 좀 어리거나 좀 나이 든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것 통해서 기생충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물을 데쳐 주셔도 좋고, 뭐 요리를 해서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어떤 그 요리를 해서 이제 익혀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또 흔하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오이예요. 오이는 이제 먹고 탈난 아이들이 잘 없고요. 그다음에 오이의 장점은 그 보면은 그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사실 뭐 사람도 물 많이 마시라고 하잖아요, 건강하려면. 그래서 오이는 이제 수분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뭐 결석이나 방광염 같은 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끔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신부전 환자들 같은데도 물을 많이 먹어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 논문에도 나와 있는 건데, 저기 당뇨 환자들한테도 간식처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이 같은 거 작게 썰어서 주시는 거 참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도 이제 집에서 요리할 때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이제 그 통째로 주지 마시고 작게 잘라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으로 주시는 것보다는 물에 데쳐 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메가 3를 이제 많이 추천하는데요. 오메가 3는 대부분의 많은 영양제에 실제로 들어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어디에 좋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제 심장에도 좋고, 신장, 홍파에도 좋고, 피부병 환자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나이 든 아이들한테도 이제 필요하고, 눈에도 필요하죠. 그래서 오메가3는 실제로 대부분의 영양제에 들어있고요. 그래도 한번 내가 먹이는 그런 제품들의 영양제에 오메가3, 6 들어있는지 보고 먹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는 사람도 사실 많이 먹잖아요. 사람 거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몸무게가 틀리잖아요. 그죠? 들어있는 양이 또 틀려요. 그래서 구영 씨 몸무게랑 그 피카 몸무게랑 비교를 해보면 몇십 배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걸 먹으면 과용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용량 먹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 피가 안 굳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굳어야 될 때 안 굳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 거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동물들 그 간식이나
뭐 사료나 영양제에 보면 오메가3 써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동물한테 정말 좋은 광범위하게 좋아서. 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간 혹은 소간 파우더, 이거 이제 챙겨서 먹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먹고 잘 탈이 안 나기도 하고 또 그 이제 강아지들, 이제 특히나 하얀 강아지들 키우다 보면 여기 눈에 이렇게 갈색으로 염색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은 사실 다양해요. 뭐 미세한 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눈물에 배출로가 막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 가끔은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여기가 이제 세균이 자라나면서 그때 여기가 갈색으로 그 문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간식으로 소간 파우더를 줬을 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소간 자체를 주시거나 소간 말린 거 주시거나 소간 가루낸 거 파우더 주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강아지가 먹는 음식 중에 소간으로 되어 있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왜 특별히 소간이 왜 좋은 건지도 좀 궁금은 하거든요. 뭐 어떤 메커니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여기에 그 먹는 거를 바꿔줬을 때 여기가 이제 좋아진다는 거는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음식에 비해서 낫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로 많이 주고 또 그 이제 탈이 나지 않는 애들이 많으니까 보통 그런 이유로 많이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피카가 또 이렇게 하얀 아이들이 털이 특히나 이제 눈물이 이제 나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피카도 어릴 때 정말 심했거든요. 그때 저도 이제 깨끗하네요. 알아봤을 때 소간 파우더가 좋다는 얘기를 저도 이제 알고, 그때 소간 파우더랑 또 원장님께 또 이렇게 추천받은, 원장님 병원에 추천을 받은 또 약이랑 좀 섞어서 먹였거든요. 근데 정말 한 일주일도 안 먹인 것 같은데 금방 좋아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조금 난 거 말고는 정말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뭐 지인들이 물어보면 소간 파우더 꼭 먹여라. 약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떤 게 더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반응이 바로 좋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간 파우더가 좋다라는 거는 저도 이제 좀 느꼈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깔끔해졌어요. 그래, 효과 많이 많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먹으면 좋은 것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더 많이 꼭 그렇죠. 알아야 되고 무서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들은 거, 그리고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들었던 거 크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초콜릿. 초콜릿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강아지에게는 독약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안 좋다고 들었어서 제가 뭐 먹다가 초콜릿 성분이 들어간 그런 비슷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떨어뜨리면 이제 강아지들은 막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흘리면 막 후다닥 먹을까봐 놀래가지고 막 아이들 발로 막 밀친 적도 있거든요. 너무 안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리고 한 포도 정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들었는데, 이거는 정말 먹이면 안 되는 음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유명한 거 두 가지 잘 이해를 드셨던 것 같고, 그만큼 그 두 가지를 먹고 오는 환자가 병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그 민감 반응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그 술 잘 먹는 분 있고, 저같이 체격 큰데도 저 거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술 조금만 먹어도 막 빨개지고 막 어지럽고 이런 사람인데, 강아지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큰데도 초콜릿 먹고, 작은데도 이렇게 초콜릿 먹고 아무 반응 없는 애들도 있고, 큰 강아지인데도 초콜릿 요만큼 먹었는데 막 휘청휘청하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조금 개별차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초콜릿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극소량도 강아지한테 조금 피해가 큰 강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일단은 먹고 토하거나 설사하는 애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흥분시키는 경향이 있고요. 마치 사람도 그 카페인 민감한 사람들이 카페인 과량으로 먹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흥분 반응 같은 거 일어날 수 있고, 조금 그런 경우가 흔치 않은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뭐 신경 반응 같은 거 거의 뭐 발작 환자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과도한 애들은 흔치 않은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평소랑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보호자분들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를 들었던 건 이제 포도죠. 그래서 포도는
그것도 이제 아이들마다 좀 민감 반응은 좀 틀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신장, 그 콩팥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 하는 역할이 몸속에서 안 좋은 거 필터링해서 갖다 버리고 몸에 어떤 밸런스를 맞춰주고 이런 역할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면서 급성 신부전 환자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 자체가 아주 민감한 애들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 같은 거 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사실 요새 보호자분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포도는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콜릿이나 포도 같은 경우에 먹었을 때 좀 빠르게 증상이 오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네, 있고 괜찮아서 병원 갈까 말까 기다렸는데 뭐 그 다음날 탈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근데 어떻게 반응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이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치료받고 뭐 이런 것들 뭐 비용도 발생하고 아이들이 힘든 과정일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여기에 민감한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다가 아무 일 없으면 좋은데 그때 가서 더 큰일 나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먹은 거 같고 먹은 게 확인이 되면 바로 가서 치료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유명한 초콜릿이랑 포도는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양파랑 파, 마늘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한 건 이제 3등쯤 해당이 되는데요. 양파랑 파, 마늘 이런 걸 단독적으로 주는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인데 이제 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 이런 걸 시켜 먹은 거에 다 들어있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그 몸속에 있는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이제 이렇게 들고 몸 여기저기에 이제 잘 날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양파랑 파, 마늘 이런 것들을 먹으면은 적혈구가 깨진 걸 우리가 빈혈이라고 하죠. 빈혈은 보통 응급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멀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그 안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거를 그 순간 보게 되면 막 놀래서 입에 넣어서 손가락을 넣어서 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닥에 떨어뜨리고 모르고 나갔는데 들어왔는데 그걸 먹었다든지 좀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는데 그럴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그걸 또 어떤 식으로 치료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런 환자들이 오면은 꼭 수의사들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은 언제 먹은 것 같은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전에 먹었다, 집이 뭐 병원 앞이다 해서 바로 달려온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은 그 아직 소화가 안 됐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토하게 하는 게 나아요. 토하게 하는 방법은 예전에는 과산화수소를 먹여서 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집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뭐 식도에 자극이 된다든지 뭐 폐렴이 생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그 토를 하게 하는 안전한 약물이 있거든요. 부작용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주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배출하는 경우가 제일 좋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12시간 비웠는데 그 사이에 먹은 것 같다 막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토하게 해도 이미 흡수가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그 빨리 수액을 맞춰서 그 오줌으로 그 성분을 빨리 배출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되든 동물병원 가서 상담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강아지가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